10번으로 왔습니다. 10번은 꽤 그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습니다. 식량작물에 대한 문제고, 이 식량작물이 이제 쌀, 밀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쌀과 밀의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 문제 풀면서 하나씩 땡겨서 얘기해 봅시다. 먼저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A 작물의 색깔이 약간 연한 화살표예요. 그죠? 요 화살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 요런 형태의 화살표가 많습니다. 이게 신대륙에서 주로 화살표가 나오는 거죠. 요런 작물은 우리가 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는 진한색 화살표죠. 화살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화살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쌀이 되겠죠. 기억 볼까요? A는 밀입니다. 밀의 주요 생산지는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이죠. 우리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로 이제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은 쌀인 거죠. 그래서 기억 아닙니다. 그럼 밀은 이제 이런 거죠. 쌀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생산이 돼요. 뭐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이제 밀은 어떤 특정 대륙에서 많이 생산되기보다는 전 세계 골고루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쌀은 뭐가 필요해요? 고온, 다습한 기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져오는 게 바로 계절풍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 계절풍. 즉 이제 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쌀은 많이 생산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밀은 쌀에 비해서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건성, 내한성이 큰 겁니다. 내건성이라는 게 뭐예요? 건조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한성은 한랭해도 추워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골고루 여기저기서 많이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재배 지역의 면적 혹은 이제 범위, 이걸 따지면 밀이 쌀보다 훨씬 더 넓게 되는 겁니다. 필기가 뭐 좀 약간 두서가 없습니다. 쌤도 10문제 연속 푸니까 약간 좀 지겨워요. 이해해 주세요. 봅시다. B는 쌀이죠. 대부분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지금 이제 쌀은 구대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니는 아닙니다.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하는 게 이건 뭔데? 밀이죠, 밀. 그리고 밀 이동 패턴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도 이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 볼까요? A는 B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그렇죠.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디귿 맞네요. 자, A는 밀이죠. B는 쌀이니까 작물의 재배 범위. 아까 우리 이런 얘기했잖아. 재배 지역의 면적. 그죠? 밀이 더 넓은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그럼 이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밀과 쌀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쌀이 일반적으로 밀에 비해서 더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쌀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구 부양력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잘 안 보이네. 인구 부양력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쌀, 밀과 함께 같이 언급될 수 있는 식량 자원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
라는 특징이 있고 어떻게 이용됩니까? 가축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